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신문 사설 비평입니다. 세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약속대로 빨리 낮춰라. 한겨레신문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론 집값 다시 불붙이자는 건가? 경향신문 대선용 부동산 감세 경쟁 나선 여야 시장 교란 얘기할 셈인가? 자, 부동산 둘러싼 세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이 투기적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고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 때문에 세제가 계속 변동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 제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을 토지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주거정책으로 바꾸면 이런 세제 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를 확보하는 것, 현재 GDP 대비 20% 정도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올리고 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대되는 상황에서 누진적 부자 정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관련해서 김혜경 씨 사고 루머 부추긴 국민의 무책임하다 이런 사설이 나왔는데요. 이 정책 선거가 부재한 가운데 가십성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이제 더 이상 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군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겨레신문 사실까지 왜곡한 민관협치감사 서울시 의도 보인다. 그동안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러니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였죠. 그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였고, 또 현재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전임 지자체장과 그 정치 세력에 대한 보복성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것이 겹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후위기, 세계는 석탄 발전 감축, 한군 폐지선언, 스스로 올가미 족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성장과 소비 자체를 축소하지 않은 한 단계적 폐지든 감축이든 이것은 아마 이행되지 않을 약속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임대주택 패널 설치한 박원순 태양광 사업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 절차 속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나 서울시처럼 태양광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 LH 부동산 투기 엉터리 수사로 무죄, 검경 고의 태업 가능성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던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죄가 됐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이제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연말에 1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공화국에서 검경 수사만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주택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뒷북 투기 범죄 근절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론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방송 자신의 정치 입장대로 옷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공영방송의 정책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감사, 이사들을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집권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권력, 자리다툼, 국민의힘 잘해서 지지받는 줄 아나, 뭐 자리다툼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 투가 난장판은 불가피하게 연출될 것입니다. 자, 22개월, 기소 22개월 만에 정의신문연 울산시장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현 정권에서는 아마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품 경제, 미국의 그 대공황급 버블 현상, 한국은 가계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1위다, 위험수위다, 돈이 넘쳐나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경제는 거품으로 지탱된다. 자유와 금융화 세계화로 인해 형성된 거품은 자본주의 공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절로 조정될 수는 없는 일이고 파국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뭐 확 꺼지는 거죠. 그게 무슨 뭐 거품이 딱딱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품은 사라집니다. 사그러들고 그래서 대폭락, 대혼란의 과정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 2주 만에 스킷 브레이커, 이 중환자병 병상 가동률 75% 넘으면 위드 코로나 제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76.4%까지 병상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병상 가동이 뭐 현재 행정명령으로 한 1000병상 정도 이렇게 각 병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민간병원의 할당식으로 요구한 수를 중심으로 하는 병상 가동이 아니라 왜 뭐 1000병상이든 10,000병상이 되든 이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입원해야죠. 그럼 공공병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명령으로만 공공병실 확보 어렵습니다. 지금 대형병원들 국공유화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엄청난 역병들이 발생해 나갈 텐데 차제에 의료 공공성 강화, 국공유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난지원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세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채권을 발행한 방식이거나 젖을 좀 더 거뒀다고 해서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재난세를 거둬야 합니다. 자, 청년 경제 고통이 최악이다라는 이제 통계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통계, 국회예산처 통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줄어들고 비정규직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청년만 딱 되는가 청년 정책을 편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또 생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 종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생태 귀농 정착자를 준공무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도시 청장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교, 문재인 정부가 외교 실패했다. 이 대북 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이게 한미 동맹 구조 속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북 외교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북 외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북미 관계인 것이죠. 미중 관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식량 등 대외 의존 구조를 탈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물자, 원자재를 도입하고 그 수출한다. 이게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이요. 그래서 과잉생산, 과잉소비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원 관련해서는 이 권력으로 독립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권력형 비리 감사는 불가능하다. 뭐 감사원을 재과를 하냐 마냐 이거 이전에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예 대통령 선거 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뭐 현 제도로 당장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람이라면 검찰총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또 금융감독위원장 이런 자리들 국민투표로 국민 직접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권력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감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것이 공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마치겠습니다.